자, 아직 학생들이 지금 다 안 들어와서요. 한 1분 정도 있다가 바로 수업 시작합니다. 9시 1분에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신뢰성 공학을 함께 공부하게 된 김용수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3학년 2학기 학생들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저를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몇몇 학생은 제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하고자 했으나 아직 안정되지 못하고 도리어 조금 확산세가 있어서 10월 4일까지는 이렇게 저희가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뭐 제가 사정이 있으면 LMS로 진행할 수도 있겠는데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과는 10월 4일까지는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진행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일 10월 4일 이후에도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 이런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근데 만일 10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5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전면 대면 수업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또 그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인 걸로 아는데, 이게 코로나 100명 이하로 가면 우린 대면 수업이 진행되니까 혹시 대면 수업을 희망하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드랍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들만 이 과목을 수강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가 직접 방문해서 시험을 치르는 방식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프라인 시험이 조금 어렵다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드랍해 주길 바랍니다. 아마 내일부터 수강신청 변경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 수강 정정을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만일 그렇지 않고 수강 신청을 정상적으로 했다라는 학생은 수업 방식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수업을 진행할 테니 훗날 50명 이하로 됐을 때 대면 수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혹시 이와 관련되어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자, 의견, 질문 없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뭐 마이크가 잘 안 들리거나 이렇게 울린다, 소음이 울린다는 학생들은 바로바로 채팅창에 채팅 주시면 제가 조치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신뢰성 공학이 어떤 수업인지 한번 제가 간략히 수업 계획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수업 계획서를 이미 보고 오셨으려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잘 숙지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간략히 제가 좀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과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학습 성과 또는 우리 전공 역량은 지식 응용, 분석 실험, 문제 해결, 도구 활용 능력 40, 30, 20, 10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도구 활용 능력 같은 경우에는 미니탭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 특히 신뢰성과 관련된 모든 메뉴를 활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 통계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각각의 역량에 대해서 학습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만일 요거만 잘 보시면 요 수행 준거라고 되어 있는 걸 토대로 제가
시험 문제 또는 과제물을 출제할 예정이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문제 해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안에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행 준거로 쓰여 있는 것이 최적 보전 관리를 위한 교체 방식을 이해하고 적절한 보전 방식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자, 보전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이상하네. 자, 그 다음은 지식 응용 되겠습니다. 지식 응용은 신뢰성 개념을 이해해서 제품 설계 시 신뢰성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선 신뢰성 정의, 절차를 파악하고 고장 해석 기법들이 있습니다. FMEA, FTA 이런 기법들, 그 다음에 시스템 신뢰도 산출, 중복 설계 등을 적용할 수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품 중요도를 산출하고 수리 가능 시스템을 분석해서 가용도 산출한다 라 그랬는데요. 제가 이번에 강의 개선을 하면서 부품 중요도 단어는 제가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부품 중요도는 조금 잠시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식 응용의 40% 정도를 제가 평가할 예정입니다. 분석 실험 30%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장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신뢰성 척도를 산출하고 해석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신뢰성 척도가 되겠는데, 신뢰성 척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각각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수행 준거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수명 데이터의 종류, 완전 데이터, 관측 중단 데이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모수적 추정과 비모수적 추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해서 신뢰성 척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속 수명 시험의 개념을 이해하고 가속성, 가속 개술 산출에서 사용 조건의 수명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무슨 말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전혀 수업도 안 하고 수행 준걸 이야기해서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이런 용어를 한번 수업 전에 들어봐라. 그리고 수업에 이런 걸 다룬다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라는 차원이니까 지금 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 수업 계획서는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도구 활용 보겠습니다. 실제 데이터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분석한다.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번 이 과목에서는 미니탭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미니탭 버전 19를 활용할 예정인데, 문제가 여러분들의 집에서 쓰기가 어렵죠. 그런데 학교 와서 쓰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퍽 다행히도 미니탭에서 트라이얼 버전 한 15일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실습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교를 통해서 트라이얼 버전 설치하는 것을 알려드릴 테니 요 해당 학 주차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미니탭이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수명 데이터 그리고 가속 수명 시험 분석을 하고 신뢰성 척도를 이용해서 이것을 구할 수 있어야겠는데, 요건 제가 시험 및 퀴즈뿐 아니라 과제물 실습 보고서를 거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평가가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대략 우리가 어떤 것을 다루는지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것은 이론과 실습 중심, 이론과 실습이 모두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 병행이라고 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대면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50명이 넘어가게 되면 제가 1시간 반씩만 나누어서 하는 것을 고려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모여서 좀 큰 강의실을 빌려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10월 4일 이후에 확진자가 100명 또는 50명 이하가 됐을 때의 이야기가 되고요. 확진자가 지금처럼 100명 이상이라면 온라인 수업이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은 모두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중간, 기말, 출석, 과제물이 동등하게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25점씩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각의 레이팅이 비슷하다. 즉 스케일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중간 100점, 기말 100점,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출석 100점으로 구성이 되고 출석은 감점만 있습니다. 결석 1회 마이너스 3점, 지각 1회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석 1회 마이너스 3점, 지각 1회 마이너스 1점. 그래서 지각 2번, 결석 1번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7점 되겠죠. 지각을 2번 했다. 그럼 마이너스 2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점, 100점, 100점 갈 거고요. 그 다음 과제물 및 퀴즈가 있겠습니다. 퀴즈는 주로 제가 LMS를 통해서 퀴즈를 볼 예정입니다. 아마 봄학기 때 데이터 마이닝 또는 작업 분석 및 설계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LMS를 모두 열고요. 제가 지금부터 문제 푸세요 하면 그때부터 주어진 10분, 15분 정도 퀴즈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응시하고 바로 제가 답을 맞춰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퀴즈는 통상 1교시, 2교시, 3교시 3시간에 걸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요.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간단하게 물어보거나 또는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풀이하는 그런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 강의 평가에 그날 배운 것을 그날 테스트하는 것에 부담이 있다. 그것을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도 있는데 사실 교수자가 그날 학습한 것을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파악했는지 평가하고 물어볼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방식이 희망하지 않는다 또는 좀 부당하다,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학생은 이제 또 드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수업 방식에 이해를 하고 이걸 잘 팔로우업 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50명이 지금 51명인데요. 가급적 40명 안쪽으로 좀 수업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적은 수가 되어야 대면 수업을 전환됐을 때 원활하게 훨씬 더 재밌게 실습도 할 수 있고요. 제가 많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 50명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신뢰성과 그렇게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은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제가 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학생만 좀 수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차별 강의 내용, 교수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주차죠. 첫 주차에는 모두 다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항상 까먹긴 하는데 가급적 영상을 모두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훗날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로 볼 수 있게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 하든가 또는 LMS에 업로드를 해서 이 수업을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첫 주차부터 교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의 정의, 활용, 그 다음에 분석 필요성, 신뢰성 공학의 학문적 발전, 응용 분야. 뭐죠? 신뢰성에 대한 개요를 오늘 첫 주차에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둘째 주차, 다음 주차엔 신뢰성 척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척도, 측도 두 가지 있죠. 척도 아닙니다. 척도는 7점 척도에서 스케일을 의미하고요. 측도가 메저먼트죠. 측정한 정도니까 여러분들은 측도라고 표현해 주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국립국어원에서는 이걸 둘 다 맞게 했어요. 마치 자장면, 짜장면 서로 싸우니까 둘 다 맞게 해 하듯이 측도, 척도 둘 다 맞게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측도는 맞는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주차인 시스템 신뢰도와 중복 설계에 대해서 우리 시스템 신뢰도 관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학습하고요. 그 다음 수명 자료 분석. 수명 자료 분석은 우리가 공학통계 1 또는 2에서 학습했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명 데이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단된 데이터, 그리고 어떤 한 개, 두 개, 세 개 카운트하는 것이 아닌 확률 변수 t, 어떤 시간에 대한 분포, 그것을 이해하셔야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수명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고 이런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모수적 추정과 비모수적 추정으로 각각 구하는 것을 연습하고 연습을 하고요. 그것을 미니 탭으로 저희들이
분석하는, 실제 활용하는 역량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그 6주차, 7주차에는 가속 수명 시험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가속 수명 시험은 빠르게 테스트에서 우리 제품의 수명을 추정하는 그러한 시험법이 되겠는데요. 제가 최근 한 4년, 5년 정도 현대자동차와 계속 한 프로젝트 쭉 하고 있는데 요즘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모든 대기업의 제품 설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이 가속 수명 시험이 거의 필수 단계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공학과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가속 수명 시험을 어떻게 하는지 측정하고 역량을 아마 기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6주, 7주차의 가속 수명 시험을 까지 하고 그 다음 이것에 대해서는 간단한 제가 실험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때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어야 실제 실험도 하고 여러분들과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연습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제 퀴즈뿐 아니라 저 7주차 맨 오른쪽 보시면 실험 실습 보고서 있죠. 예, 이때 실험 실습 보고서 한 편을 여러분들께 받고자 합니다. 당연히 시험 점수에,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고요. 8주차에는 제가 중간고사를 보고자 합니다. 중간고사는 기본적으로 클로즈드 북으로 볼 예정이고요. 계산기와 필기 도구만을 지참하는데 간혹 계산기 대신에 태블릿이나 또는 휴대폰을 쓰겠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검색이나 또는 통신 기능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허용하지 않고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공학용 계산기와 필기 도구만을 갖고 시험을 치르고요. 시험 문항은 아마 제 수업을 이때까지 들어봤던 학생들 아시겠습니다만 앞에 이론적 개념 묻는 문제, 단답형 또는 서술하는 문제를 조금 일부 내고요. 그 다음부터는 주로 문제를 푸는 문제 또는 때에 따른 증명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꼭 미니탭 실습을 했다면 미니탭 실습 내용을 활용하는 문제, 활용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통계적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을 중간고사에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주차부터 7주차까지 학습한 내용을 8주차에 시험을 보도록 하고요. 9주차부터는 각각 시험법에 대해 이해를 할 텐데요. 환경시험이라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시험 단어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현장 실제 기업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나온 모든 단원이 여러분들 모든 단원이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에 다 나오는 단원일 거예요. 딱 하나가 아니라면 제가 9주차에는 환경시험은 품질경영기사 자격증 시험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 현장 기업에서 이 환경시험을 모르고는 산업과학과 나왔다 할 수 없어요. 신뢰성을 배웠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에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품질경영기사는 출제되지 않고 우리 교재는 없습니다만 현업에 맞추어서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이 환경시험 단원을 제가 추가했습니다. 자, 다음은 10주차는 신뢰도 설계 및 예측인데요. 이것 또한 주로 기업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습니다. 9주차, 10주차는 우리 교재에 책이죠. 책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PPT로 제공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고요. 아마 진도 나가는 거 보아서 요 10주차 이것은 제가 생략할 수도 있고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예측이라는 것은 실제로 시험 평가를 하지 않고 제품의 도면만 보고 이 제품의 수명이 어떠할 것인지 추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제 많은 기업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가속수명시험, 환경시험과 더불어 신뢰도 예측은 범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10주차에 있는 내용도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실제 기업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1주차는 시스템 고장 및 해석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즉 이때 이제 FMEA와 FTA 기법이 배울 텐데 이 두 기법 밑줄
이 두 기법은 품질경영기사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꼭 한두 문제 이상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주차 챕터 10은 수리 가능 시스템에 대한 분석인데 이 또한 품질경영기사에 단골 출제되는 단원이에요. 어떤 보전 보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메인테넌스죠. 유지 보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12주차에 다룰 내용이 되겠고요.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최적 보전 관리 13, 14주차까지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 다시 또 기말 시험을 치르게 될 예정인데 그 시험의 방식은 중간고사와 동일합니다. 클로스 북으로 시험을 치르게 될 예정이고요. 필기도구와 공학용 계산기만 지참하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학습을 해서 시험에 응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대면으로 전환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10월 4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되 10월 4일 이후에 혹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서 대면을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오프라인을 이렇게 시험을 치르겠다는 내용이고요. 만약 지금과 동일한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면, 그럼 안 두겠습니다만, 유지된다고 하면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교재는 신뢰성 공학 2판 모두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 그냥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고요. 이 수업은 텀 프로젝트가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주로 퀴즈가 많을 거고요. 여러분 어떻게 학습했는지. 그리고 이게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에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잘 학습을 하시면 의외로 학생들이 그런 말 많이 들어요. 품질경영기사에 꽈락 될 뻔했는데 신뢰성 공학과 총점 이자 될 뻔했는데 신뢰성 공학에서 90점, 100점 이렇게 맞아서 거의 대부분 다 받아서 자기가 합격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학생들 많이 듣습니다. 신뢰성 공학이 상당히 사실 어려운데요. 품질경영기사에는 그렇게 수준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제 수업만 잘 들으시면 품질경영기사 공부를 아주 어렵게 하지 않고 약간의 문제 푸는 스킬만 학습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 단어는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 아직 많은 학생들이 오진 않았네요. 자, 그래서 우리 출석 체크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입니다. 어느 학생들이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4 여러분들 2014 지금 전자출결 들어가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드로이드 또는 애플 업데이트 다 하라고 그랬죠. 다 하셔서 혹시 해보시고 안되는 학생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전자출결 들어가셔서 2014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수업 진행과 관련되어서 또는 수업 평가와 관련되어서 질문 있는 학생들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나요? 학생들 질문 주세요. 질문. 우리 이거 지금 온라인이긴 하지만 쌍방향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의견 개진을 해주면 한 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없다고 좀 얘기를 해라. 좀 내가 궁금하다 얘들아. 혹시 지금 전제 출결 안 되는 학생 있나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학생 최혁진 없죠? 이윤지 없죠? 고마워 얘들아. 잠깐 전제 출결 잠깐 체크 한번 해볼게요. 김재윤, 박재욱, 박종열, 박종혁, 박태현, 이윤지, 최혁진 학생 현재 출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울링이 심한가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하면 좀 어떤가요? 장유성 학생 조금 마이크 조정을 했는데요.
네. 혹시 또 있게 되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잘 됐네. 박태현 학생, 안 되나? 태연아, 내 생각에는 네가 다시 박태현 학생 혹시 어떤 화면이 뜨나요? 지금 안드로이드인지 아이폰인지 iOS인지 안드로이드인지 좀 주시고요.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박태현 학생 이외에 전자출결 안 되는 학생 있으면 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이는 그거 조금 나한테 다시 피드백 주면 전자출결 내가 학사에 연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우리 수업의 목표, 그 다음에 학습 목표, 수행 준거 이런 것들 설명드리고 각 주차별 어떤 것을 학습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폰이 가끔 그럴 수 있는데 박태현 학생 제 생각에는 새로 업데이트한 다음에 껐다 켜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길 요구합니다. 지금 학생 수만큼 다 됐는데 태연이 말고 전자출결 안 되는 학생 있나요? 2014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고 안되면 다시 한번 코멘트 주기 바랍니다. 자, 서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수업은 기본적으로 강의 위주로 하되 일부 실습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요 퍼센트는 제가 잘못된 거고 그냥 동일하게 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에 대해서 매주 퀴즈가 있다. 거의 매주 퀴즈가 있어서 아까도 퀴즈가 7번, 8번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실험 실습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이 100점, 기말이 100점, 그 다음에 퀴즈, 그 다음에 퀴즈 및 과제물 합쳐서 100점까지 될지 모르겠으나 80점이다. 예를 들면 요건 약 그러면 280점 만점으로 여러분들이 점수가 매겨지고요. 오케이. 박태현 잘 됐네. 지각 1회 마이너스 1점, 결석 1회 마이너스 3점. 요 280점 만점에서 출결에 따라서 차감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예를 들면 2번 했다 결석 그럼 2점 이렇게 차감이 되어서 요 점수가 나오게 되겠고 이 점수를 나열해서 제가 학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신뢰성 공학 2판을 가져가고 있고요. 아마 지금 3판이 남았나? 우선 2판으로 가져가고요. 3판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있어도 돼요. 우선 제가 강의 자료는 요 연구실 홈페이지에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만 그냥 우리 LMS 사이트에 통일해서 업로드할게요. 요거는 잊으시고요. 요즘 거의 다 쓰지 않으니까 LMS에 제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교가 있습니다. 지금 석사 1년차 학생인 정진형 학생이고요. 정진형 학생의 이메일은 아래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퀴즈 또는 시험 채점, 퀴즈를 온라인으로 본 경우엔 거의 문의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오프라인, 대면 수업인 경우엔 주관식으로 우리가 채점이 이루어지죠. 그럴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제2공학관 501 B호 501호 A가 있고 B가 있는데 우린 B호에 조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가서 여러분들이 시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학기를 진행하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강의 교재했던 거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그리고 영상과 관련되어서 제가 지난 학기에 수업을 실시간 방송도 하고 LMS도 했었는데 실시간 방송인 경우 다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때 제가 녹화를 1분 하고 1분 안 했었는데 너무 용량이 크고 그래서 제가 녹화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에는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 녹화를 해서
뭐 피치 못해서 제가 깜빡 잊는 거 아닌 이상은 녹화를 해서 제가 뭐 유튜브에 올리든 LMS에 올리든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학습,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 학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뢰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성, 영어로는 reliability라고 하죠. 자, 이 신뢰성이란 단어는요, 최초에 등장한 게 라틴의 문학 작품이래요. 믿어도 되는 정도라는 뜻으로 처음에 등장하게 됐고 17세기에 처음 등장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공학적 정의, 공학적 용어로의 활용은 언제 있었어요? 20세기 들어서예요. 20세기? 그쵸. 1900년대 들어서 그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미군이. 그래서 이 신뢰성이란 학문의 태동은 무엇과 함께해요? 미군에 의해 함께합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미국군의 무기체계, 무기의 신뢰성이 중요하시기 여겨지면서 처음에 이런 reliability란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이게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인데요. reliability란 단어가 어떻게 하다가 등장했을까요? 어느 날 미군이 연락에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요 무기를 만들어요. 그 무기를 만들어서 배에 딱 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괌 기지를 가져가죠. 미국은 한 번도 자기네 땅에서 본토에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죠. 하와이 공습을 좀 당해봤지만 미국은 철저하게 무기를 만들고 해외의 사업자, 해외의 전장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레이더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레이더를 만들어서 품질 검사를 다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2학년 2학기 때 통계적 품질 관리 학습하셨죠. 통계적 품질 관리 학습했던 관리도 다 통과하고 최후 검사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낸 겁니다. 어디로? 괌 기지로, 또는 사이판 기지로, 또는 유럽으로. 근데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무기 레이더에 딱 싣고 출발했습니다. 괌 기지를 가면 어디를 들어갈까요? 배로 가겠죠. 배로 한참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10개 갔다 그러면 6개, 7개가 진공관이 다 망가진 상태예요. 아니 분명히 마지막에 품질 검사했을 때는 다 통과했거든요. 양품으로. 근데 왜 망가졌을까요? 왜 망가졌을까? 이거죠. 자, 아까 질문으로 되돌아와서 여러분들 태평양 앞바다를 지나가면 캘리포니아 지나면 어디 지나가요? 태평양 앞바다에 갑니다. 특히 괌까지 가면 하와이를 지나서 쭉 해서 오세아니아 뭐 이런 쪽에서 괌까지, 오세아니아 바로 위잖아요. 필리핀 이쪽으로 가서 괌까지 가요. 그런 말이죠. 어떤 환경을 지나? 매우 고온 다습한 환경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배니까 그 배에 무슨 에어컨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화물칸이니까. 그러니까 수분이, 특히 염분을 먹은 수분이 쫙 흡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의 진공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습기가 있겠죠.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매우 더워.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죠, 여러분? 한여름 때 우리 어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몸이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 왜 그래? 습기가 분자 운동 때문에 내 몸에 달라붙기 때문이죠. 제품도 똑같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습기가 빠르게 흡착해서 레이더의 진공관에 들어가 다 수분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이더의 진공관이 다 망가뜨린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잘 썼습니다. 품질검사 잘 했어요. 괌에서만 써도 잘 됐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배를 거쳐오면서 그 태평양을 거쳐오면서 그 환경, 운송 환경에서 견뎌내지를 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깨달아요. 무기를 만들어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쓸만하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마지막 품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 무기가 잘 돼야겠구나 해서 reliability란 단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공학적 용어로 미군이 처음 만들어요.
조금 오늘 첫날이니까 가볍게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미국이 끝나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들의 승리의 원인을 막 찾아봅니다. 1번부터 얘기해 볼게요. 일본이 자기들 패망의 원인을 막 찾아봅니다. 근데 일본이 세계 제2차 대전의 패망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지 아세요? 바로 무기의 품질에서 찾습니다. 무기의 품질. 왜 그러냐? 이렇게 본 거예요. 자기 이렇게 전쟁을 쫙 보니까 복기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1대1 전력 한 100명 싸워서 졌어.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뭐 덩치가 더 좋고 또는 전략이 더 좋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2대1, 3대1 전력 여기 300, 여기 100 이런 싸움에서도 100명한테 진 거예요. 300명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군이.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원인 어디서 찾아요? 바로 품질 찾는 거예요. 품질. 네. 품질 찾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남학생들 군대 갔다 알죠. 총을 탕탕탕 쏘면 탄착해서 탁탁탁 돼야 되는데 총열이 휘어서 탕탕탕 쏘면 산탄이 발생하는 거야. 이거 무기 품질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그 소총으로 1차 대전 때 신나게 전쟁 잘했거든요. 근데 총을 많이 쏘다 보니까 총이 계속 나가니까 총열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휘겠죠. 네. 맞아요. 오래 쓰다 보니까 망가진 문제. 무슨 문제? 신뢰성의 문제였던 거예요. 가미가제 특공대 들어보셨죠, 여러분?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혀 경제적으로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사일을 쏘는 것 대신에 인간 미사일 폭탄이 되어서 비행기를 날아간다.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의 목숨도 목숨인데 이 비인간적인 이 전쟁의 시기에도 세계대전 시기에도 이건 경제학적으로도 말이 안 돼. 왜냐면 비행기 요즘 지금 해봐도 여러분 미사일하고 비행기는 값이 확 다릅니다. 비행기 몇 천억이잖아요. 미사일은 싼 거 몇십억부터 나가요. 유도 미사일은 좀 비싼 거 몇백억인데 전투기 2천억 3천억이라고 몇 배 비싼 걸 샀은 이유 뭘까요? 미사일을 쏴도 미군한테 맞지 않으니까, 미함정에 맞지 않으니까. 왜? 앞에 어떤 유도무기 가려면 얘네들이 장시간 돈 5번 환기에 버티기도 했지만 어떤 강한 압력에서 추진체가 날아갈 때 뭐 어떤 회로가 망가진다든가 또는 뭐 제품이 열화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성능 발휘를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은 그 다음에 깨닫습니다. 품질이 나쁘면 또는 신뢰성이 나쁘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 학생들? 대민, 주란 이런 말씀 박사 들어봤을 겁니다. 사람 이름인데 대민 박사, 주란 박사 이런 유명한 미국의 품질학자 특히 그런 사람들을 일본에 초청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반평생을 일본에 삽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대한 연구비를 주면서. 그래서 미국의 품질 경영 체계 또는 신뢰성의 체계를 일본에 체화시키고 일본은 그것을 더 계승 발전해 가면서 일본만의 품질 관리 체계를 확보하게 되죠. 특히 품질 분임조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일본만이 하는 품질 경영 체계를 갖추게 되고 그 빛으로 70년대 소니나 히다치로 대표되는 전자산업을 석권하고요. 80년대 90년대 도요타로 대표되는 어떤 자동차 기기 산업을 석권하게 되는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재밌는 건 여러분들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승리의 원인 어디 찾을까요? 한번 채팅창에 써볼까? 미국은 자기네가 전쟁의 승리를 어떤 이유로 했다고 생각할까요? 무기의 품질이 좋아서 했을까요? 오늘 수업하는 reliability라는 단어는 분명히 미국이 최초로 이야기한 단어 맞아요. 근데 미국은 승리의 원인 어디서 찾을까요? 품질은 아니겠지? 내가 품질하면 이렇게 얘기 안 물어볼 테니까. 어디서 찾을까? 자, 수업에 참여를 잘하는 학생들은 가산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찾을까요? 우리 과에서도 있는 과목인데
지금 제대로 방송이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진태야 고맙다. 전략에서 찾는다. 그럴 수도 있겠죠. 신뢰성, 성군이. 그러니까 품질과 신뢰성에서 찾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미국은 거기서 찾진 않습니다. 어디서 찾았을까요? 자, 아까 원가 절감요. 강성민 학생, 오, 좋은 생각인데 사실 여러분들 전쟁을 할 때는요 원가 절감 생각하지 않아요. 국가의 모든 총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쵸? 죽고 사는 문제니까. 우리 과에도 과목이 있다 그랬어요. 준태 인간공학. 전쟁하는데 인간공학. 실험계획이요. 김지훈 학생. 네. 이게 통계적인 그런 걸로도 할 수 있겠죠. 요건 제가 나중에 한번 공학통계 2 시간에 제가 피셔 얘기하면서 실험계획, 그건 제 1차 세계대전 때 피셔의 역할 얘기하면서 실험계획 분산문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물류, 도군 학생. 생산통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미국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본토에서 전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지스틱스의 승리예요. 물류, 맞아, 물류. SCM입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물건을 갖다 놓는 거예요. 또는 적재적소에 식량을 갖다 놓고 갖다 놓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삼국지 많이 보셨죠? 삼국지가 제갈공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략인데 무슨 뭐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건너가고 이거 다 웃긴 소리고 결과론적으로는 물류하는 사람이에요. 전략한다는 건 물자 보급입니다. 물자 보급의 승리예요, 항상 제갈공명. 그래서 전쟁하러 가다가 물자 보급이 안 될 거면 어떻게? 그 마을을 점령하고 그 마을에서 농사짓고 당분간 있잖아, 그죠? 그 요 충지에 농사짓게 하고 그걸로 또 다시 전쟁터에 보내. 이거 제갈공명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CM 물류, 로지스틱스는 전형적으로 전쟁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스의 승리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미국의 기업들은 뭐가 발생하죠? 세계 최초의 택배라면 택배라고 해서 할까? 페덱스 이런 거,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뭐 맥도날드, 월마트 이런 유통 물류 기업이 발전하는 거예요. 월마트도 대형 할인 마트고, 그 다음 맥도날드 햄버거 품질이 좋게 맛있게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싸게 잘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은 경쟁력이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재밌는 건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의 정책 모두 다 받아들여서 오늘날 그래서 SCM과 품질 두 양쪽 다 가져가고, 물론 이제 전 세계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만 우리나라 후발주자로 일본과 미국을 뭐 일부 분야에서 앞서가고 일부 분야 아직 뒤쳐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선진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거의 공학적 용어로 1940년대에 이 릴레비탄 단어를 처음 쓰게 되는데 뭐라고 정의하는지 한번 볼게요. 뭐라고? 자, 요 시간에 요것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기간 동안 조건에서 요구된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것이 우리나라 KS 표준협회에서 정의한 신뢰성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어로도 똑같아요. 자, 여기 써놨죠. required function, 성능이죠. given period of time, 시간이죠. state operating condition, 환경이죠. 요걸 우리가 조금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대니까 아무래도 개수 얘기하기 좋잖아. 기능, 환경, 시간. 자, 다시 기능, 환경, 시간. 요것을 교재에 따라서는 기능 대신에 성능이라고 두기도 하고요. 시간 대신에 수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능, 환경, 시간. 자, 다 같이 집에 있지만 따라해 봅니다. 기능, 환경, 시간. 다시 한번 기능, 환경, 시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엮으면 그것이 신뢰성의 정의인데 제품의 성능이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예요. 자, 써본다면 제품의 성능이 또는 뭐 기능이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이게 바로 시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이게 바로 신뢰성의 정의예요. 자, 시험에 나옵니다. 1번 문제 신뢰성의 정의. 자, 세 가지 키워드 기능, 환경, 시간. 다시 한번 기능, 환경, 시간. 이 세 가지 키워드 여러분 머리에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마 학생회장이나 다른 학생들 여기 제2공학과 왔다 갔다 학생들 봤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제 연구실에서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만 지금 여러분 503호죠. 생산관리 실습실이 액티브 러닝 실습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상과 걸상이 싹 바뀌었어요. 이렇게 일체형이 아니라 분리형이 됐고요. 언제든지 그룹 토의할 수 있게 4인, 6인 이렇게 그룹 토의할 수 있게 책상이 분리해서 합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젝트 이런 거 없고요. 전면 큰 대형 TV, 대형 모니터가 있고 여러분 쪽에 3면은 다 제가 칠판으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 조만간에 저희 학과에 교육 인증도 하고 특성화 지정이 되면서 녹화 시스템도 저희가 달았어요. 그래서 맨 위에 카메라를 지금 설치하는 중인데 그게 1320만 원이나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건 아니고요. 제가 국가에서 받은 지원금이 있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예산으로 저희 학과가 그걸 유치해서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달게 되면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늦어 다음 주에는 그 시스템에서 제가 실제 수업을 하고 그 녹화된 영상을 갖고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죠. 여러분들도 학교 오고 싶지 않습니까? 학교 오면 확 달라졌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조금 더 여러분 PBL 수업이나 어떤 플립러닝 수업이 원활하게 되게끔, 그리고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수업이 원활하게 되게끔 지금 시스템을 학과가 상당 부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502호도 책걸상도 다 바꿀 예정이에요. 좀 여러분들 앉기 편한 의자로, 약간 좀 책상 크고, 대신에 70명, 80명까지 못 들어갈 텐데 한 70명까지 502호 들어가게 하고요. 503호 35명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학교 오시게 되면 굉장히 쾌적하고 아주 효율적인 강의 환경이 제공될 거다. 그러니까 뭐 기대하시고 오시기 바라고요. 대략 한 50분 정도 되어서 제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2교시 신뢰성 공학의 정의와 신뢰성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10시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